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바트 논문 리뷰를 발표를 맡은 양희찬입니다. 네, 우선 이번 발표는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트가 등장한 배경과 주요 기여점을 설명드린 뒤 기존 모델들과 비교한 릴레이티드 워크, 그 다음에 아키텍처, 그리고 실험 결과와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사전학습 모델인 버트와 GPT는 각각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트는 양방향 문맥 이해에 탁월하지만 문장 생성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GPT는 텍스트 생성에는 적합하나 왼쪽 방향의 문맥만 참고하여 문장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모델 모두 특정 작업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범용적인 활용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바트는 양방향 인코더와 순방향 디코더를 결합한 구조를 채택하였고, 즉 버트의 양방향 인코더와 GPT의 순방향 인코더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구조로 이해와 생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바트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트랜스포머 기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버트처럼 문맥을 장방향으로 이해하고 GPT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학습 방식은 디노이징 어토 인코더로 입력 문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한 뒤 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바트는 기존 사전학습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지니는 핵심 기여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5가지의 다양한 노이즈 기법을 적용하여 로버스트한 사전학습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로 생성과 이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기존 모델들과 비교하여 소타 혹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바트 이전 기존의 주요 사전학습 모델로는 버트, GPT, 엑셀렛, 그리고 유니LM이 있습니다. 이들 모델은 각각 마스키드 랭귀지 모델링, 레프트 라이트 랭귀지 모델링, 퍼뮤테이트 랭귀지 모델링 등 다양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생성과 이해 모두 잘 수행하는 모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트는 이 모든 오브젝티브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일반화하여 이해와 생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네, 바트는 이러한 기존 사전학습 모델들의 다양한 오브젝티브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보여드렸듯이 버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GPT는 레프트 라이트 랭귀지 모델링 등 여러 문장 생성과 이해를 수행하려 시도했지만 이들 각각은 특정 목적에 특화되어 있거나 구조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트는 바이다이렉셔널 인코더를 통해 문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디코더를 통해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함으로써 이해와 생성 모드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존처럼 단순한 토큰 마스킹이 아닌 문장 단위의 왜곡과 복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트의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트는 트랜스포머 기제반의 표준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지닙니다. 바트 인코더는 버트처럼 양방향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며 디코더는 GPT처럼 어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출력을 생성합니다. 또한 디코더는 각 층에서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벡터를 크로스 어텐션으로 참조합니다. 버트에서는 출력 전에 추가적으로 FNN을 사용하지만 바트에서는 이를 제거하고 디코더가 직접 문장을 생성합니다. 바트의 인코더는 버트처럼 바이 다이렉셔널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여 문장의 앞뒤 정보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즉 마스킹된 구간의 앞과 뒤 단어를 모두 참고하여 문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문장 구조를 해석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한편 디코더는 GPT처럼 어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단어를 생성할 때는 항상 왼쪽 단어만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동시에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인코더에서 얻은 문맥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덕분에 문장을 자연스럽게 생성하면서도 앞서 인코딩된 의미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바트의 주요 학습 방식은 문장을 인위적으로 왜곡한 후 이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총 5가지의 노이징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학습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토큰 마스킹을 넘어서 문장 단위의 왜곡과 복원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모델이 범용적인 성능을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노이징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스트한 사전학습을 위해 바트에서 사용된 노이징 기법은 총 5가지입니다. 토큰 마스킹, 토큰 딜리션, 그리고 텍스트 인필링, 센텐스 퍼뮤테이션, 도큐멘트 로테이션이 있는데 먼저 첫째로 텍스트 인필링은 문장의 일정 구간을 포화성 분포에 따라 선택하여서 토큰 마스킹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 마스킹은 버터와 같이 특정 토큰을 마스크 엘리멘트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토큰 딜레이션은 임의의 토큰을 입력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토큰 마스킹과 대조적으로
모델이 어떤 위치에 입력이 손실될지 정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인필링은 이 텍스트 구간을 샘플링하여서 각 구간을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하고 길이가 0인 구간은 마스크 토큰의 입력에 대응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포화송 람다 3인 분포에서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센텐스 퍼뮤테이션은 도큐멘트는 마침표에 기반해서 문장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의 임의의 순서로 뒤집어서 다시 입력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도큐멘트 로테이션은 토큰에 대해서 균일하게 선택하여서 도큐멘트를 이 토큰의 위치에 따라서 다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모델이 도큐멘트의 시작을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사전 학습이 완료된 파트는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 분류 태스크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동일한 입력을 받고 디코더의 마지막 토큰 출력을 새로운 분류 위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버트에서 CLS 토큰 사용 방식과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토큰 분류 태스크에서는 디코더의 최상층에서 각 단위의 표현을 추출하여 토큰별 예측을 수행합니다. 텍스트 생성 태스크에서는 자기 회귀 디코더의 특성을 살려서 순차적으로 단어를 생성합니다. 이처럼 바트는 단일 모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분류, 토큰 태깅, 문장 생성 등 거의 모든 NLP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노이징 방식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시면은 텍스트 인필링과 텐센스 퍼뮤테이션을 함께 사용할 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센텐스 퍼뮤테이션이나 도큐멘트 로테이션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오히려 역으로 학습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때는 여기 바트 인코더와 디코더의 각각 6개의 레이어를 사용한 바트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요. 다음으로 바트 라지 모델은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의 12개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보다 무겁고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한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쿼드에서는 로버트 A와 동일한 F1 점수인 94.6을 기록하였고 감성 분석 태스크인 SSG에서는 96.6%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약 질의응답, 문서 생성 등 다양한 태스크에서 일관되게 강력한 성능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바트에 대해 디노이징 기반 사전학습 방식이 본명성을 띠는 접근임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문장 이해와 생성 모델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한 모델이고 또한 요약 태스크에서 기존 소타 6로그 이상 초과하는 결과를 기록하여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스쿼드와 글로와 같은 분류 문제에서도 유지가 되었고, 즉 마지막으로 같은 이해와 생성을 모두 잘 수행하는 범용적인 단일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